맨시티의 사비뉴부터 팰리스의 에제까지 이 정도로 오퍼를 때렸으면 최소한 둘 중에 한 명은 영입을 맞춰야 했던 거 아닙니까? 스몰 스쿼드의 붕괴를 겪었던 맨시티 입장에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사비뉴를 남겨두려 할 테고, 팰리스 역시 남아있는 선수 중에 에제가 부동의 에이스관이 선수 본인이 이적을 원하고 있다 해도 최대한 많은 금액을 챙기려 하는 상황이지. 존슨을 좌잉해놓고 신입생 쿠두스를 우잉해놓으며 어찌어찌 쓰리톱은 구성할 수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거액을 주고 완전 영입한 마티스텔이 전혀 돈값을 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누가 됐든 추가 영입을 서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고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매년 이적 시장이 열릴 때면 상대 구단에서 협상을 꺼릴 정도로 깎고 또 깎는 블랙 컨슈머로 소문난 나였지만, 이번엔 오히려 하루가 멀다고 입찰가를 경신하며 클럽 레코드에 근접한 금액을 지르고 있지만, 이것들이 도무지 발 생각을 안 한다니까. 팰리스가 책정한 에제의 이적료가 7천만 파운드, 하나로 약 1,300억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팀들은 2천억 이상의 선수를 아무렇지 않게 영입하고 있으며 다른 선수도 아니고 무려 손흥민 선배의 대체자인데 그 정도는 화끈하게 지를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비뉴와 시티에서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가격에도 거품이 좀 있다고 보이지만, 저 역시 에제는 오버페이를 했어도 살만한 선수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리그 34경기 나와 8골 8어시, 폭발적인 스탯을 기록한 건 아니지만 정교하면서도 화려한 드리블은 물론이고 뛰어난 킥력에 번뜩이는 찬스 메이킹까지 겸비했으니 현재로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태거 달리 무조건 팀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 역시 에제만한 선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7천만 파운드는 조금 지나치지 않겠나? 거기서 딱 1,000만 파운드만 낮춰서 새로운 오퍼를 넣어뒀으니 어쩌면 이 영상이 올라갈 쯤엔 이미 오피셜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질질 끌다가 이적 시장이 닫혀버리면 오도베르와 마티셀로 좌익물 꾸려야 한다는 거 아시죠? 6천만이나 7천만이나 다른 팀에 비하면 거액이라 보기도 애매한데 한 경기라도 빨리 쓸 수 있도록 시원하게 질러주실 수 없는 겁니까? 에제가 적극적으로 토트넘행을 원하고 있으니 어지간하면 협상이 이루어질 테고, 사비뉴 역시 아직 밭두까진 아니고 하니 우린 그저 회장님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른바 빅식스라 불리는 클럽 중에 보강을 마치지 못한 팀은 우리 토트넘밖에 없습니다. 리그는 이미 시작됐고 흥민이 형께서는 더 이상 팀이 없는데 레프트윙 하나만큼은 얼마가 됐든 데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슨을 좌잉으로 기용해 1라운드를 신승으로 장식했으며 아직 이적 시장이 닫힌 것도 아닌데 너희들은 부상 회복이나 전념하지 그래? 대안 쿨루세츠키와 제임스 메디슨, 너희 둘 중 한 명만 있었더라도 슈퍼컵 우승은 파리가 아닌 토트넘의 차지였지 않겠나? 뭐 다 잡은 승리를 놓치긴 했지만 저희가 있었다 해도 대래 삽질은 사라지지 않을 테니 결과는 매한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너희 둘 중에 한 명만 있었으면 애초에 테를 투입할 가능성이 없었을 거란 말이지. 그래도 파리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몰아갈 거라고 유럽 대항전 경험이라고 전무한 감독이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을 상대로 승리 직전까지 몰아세울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나? 확실히 전대 감독 포시와 달리 다양한 전술 구사가 가능해 보이시던걸요. 슈퍼컵도 슈퍼컵이지만 벌리와의 리그 1라운드에서 경기를 본 사람들의 눈을 의심하게 하고 경기를 보지 않는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했던 히샬리송의 개막전 멀티골, 사실상 팔려가는 것 말고는 답도 없는 선수였는데 도대체 무슨 술수를 부리셨길래 그 시절 케인을 방불케 하는 활약을 선보일 수 있던 거죠? 감독님께서는 그저 날 믿고 선발로 기용해 주신 것뿐이지 내 활약은 오롯이 나 스스로 해낸 거지 않겠나? 아니 꼴랑 한 경기 잘했다고 목소리까지 케인으로 변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적당히 잘한 수준을 넘어 멀티골의 최고 평점, 내가 브라질 리오님을 증명하는 아크로바틱한 시저스키까지 꽂아 넣었으니 목소리 패치는 당연한 거 아니겠나? 그래봤자 몇 경기 후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테지만 도대체 무슨 수로 기량이 떡상한 거지? 뭐 한간에 들리는 소문처럼 흥민이 형의 존재가 정말로 너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던 건가? 흥민이 형께서 팀을 떠난 지 얼마나 지났다고 그새 손뽕에서 손가루 변하게라도 한 거야? 나의 활약은 감독님의 전술이나 흥민이 형의 이적과 전혀 상관없이 재활 기간 동안 피나는 노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이며, 이제 더 이상 다치지만 않는다면 토트넘의 주전 스트라이커는 물론이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노릴 수 있는 오랜 시간 팬들이 바라왔던 모습으로 개인의 공백을 완벽히 대체할 스트라이커로 변신할 준비를 마쳐놓았단 말이지. 이제 겨우 2골 가지고 득점왕은 무슨? 홀란드 세메뉴 크리스 우드, 샬차리 형 말고도 개막전에 멀티골 넣은 선수가 무려 3명이나 더 있다는 거 몰라? 어찌됐든 나도 4명 중 1명이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공동이라지만 득점 1위에 올라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재활 기간 동안 특훈이라도 받은 건가? 지난 시즌 리그 15경기 나와 4골 넣었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한 경기만에 그 절반을 넣을 수 있던 거지? 에버튼 시절 팀 내 최다 득점을 도맡아 했으며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4경기에 나와 3골을 넣으며 브라질 대표팀 최다 득점을 기록했기에 지난 몇 년간의 부진은 내가 토트넘과 맞지 않는 선수였기에, 즉 스트라이커가 골에만 집중할 수 없는 전술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할 수 있지. 솔직히 말해 전술적인 문제보단 형의 개인적인 부상 여파가 더 크지 않았던가? 이제 좀 쓸만한가 싶으면 아니나 다를까 병원으로 실려가기 일쑤였으니, 물론 부상이 가장 크게 발목을 잡긴 했지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 안토니오 콘테의 수비축구나 포세코글로의 공격축구는 내 장점을 살리기 힘든 전술이었다. 수비축구도 공격축구도 맞지 않았다면 그냥 모든 전술에 맞지 않는 선수 아니야?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부드럽게 전술의 유연함을 갖추고 있어야 90분 내내 상대 수비와 경합하는
스트라이커들에겐 잠시나마 빈틈이 생기는 법인데 전대 감독들의 경우 한 명은 닥치고 수비, 한 명은 닥치고 공격, 그저 같은 전술만 무한 반복하고 있었으니 매번 같은 공격 패턴을 상대 수비가 읽어내는 건 식은 죽 먹기 아니었겠나? 하긴 뭐 전성기의 손키르요 같은 어나더 레벨이 아닌 이상 한 가지의 전술만으로 득점왕에 오르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긴 하지. 하지만 새로 오신 프랭크 감독님께선 3백과 4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시며 경력은 조금 부족할지언정 상대팀에 대한 분석만큼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니 매번 달라지는 공격 패턴으로 인해 상대 수비도 나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던 것이고, 그 덕분에 파리와의 슈퍼컵에서도 제 몫을 다할 수 있었으며 벌리와의 리그 개막전에선 무려 멀티골을 기록한 거 아니겠나?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유로파 결승에서도 부상으로 중도 이탈했기에 회복할 시간도 모자랐던 거 아니야? 훈련장에서 새로운 전술을 익히던 선수들과 달리 병원에서 핸드폰이 나는 게 고작이었을 텐데 어떻게 빠른 속도로 전술에 녹아들 수 있던 거지? 병원에 누워 핸드폰을 한 덕분에 전술을 완벽히 이해했다면 믿을 수 있겠나? 저 설마 모바일 축구 게임을 통해 새로운 전술을 익힌 건가? 전 세계 2억 6천만 명이 즐기고 있는 글로벌 축구 매니저 게임 탑11이라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지? 탑11이라면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 2026 버전이 리뉴얼 됐다고 들었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거지? 궁금하면 일단 설치부터 해보지 그래. 한층 더 정교해진 그래픽과 훨씬 더 다양해진 모션은 마치 실제로 축구를 하는 것 같은 몰입감을 가져다 주며 다양한 전술을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연계 플레이, 날카로운 패스에 환상적인 득점, 전술적인 축구를 즐기는데 이만한 게임이 없단 말이지. 샬샬형이 전술 마스터가 될 정도라면 갓겜인 건 확실해 보이는데 축구 게임의 꽃은 나만의 선수를 키우는 거 아니겠어? 당연히 그런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겠지. 직접 영입한 선수를 키워나가는 재미야말로 탑11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미 게임 속 나만의 히샬리송은 케인과 홀란드를 뛰어넘고 유로피안 골든슈를 차지했다 이 말씀. 너희들도 탑11과 함께라면 리그 도움왕쯤은 할 수 있지 않겠나? 리그 도움왕의 리그 베스트, 나아가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 사실상 현실보단 게임 속이 빠르긴 하겠지. 나 히샬리송이 부활한 올해야말로 게임 속 우승부터 현실 우승까지 두 마리 토끼를 노려볼 타이밍 아니겠나? 새로운 시즌의 개막과 동시에 새로워진 업데이트와 함께 나만의 선수와 나만의 팀을 키워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탑11과 함께 퍼거슨과 펫바기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감독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부상도 없는 상태고 병원에서 전술 공부까지 했다지만 몇 달 전이랑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야? 골 못 넣는 골잡이가 골을 넣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해도 모자란 마당에 넌 필드가 아닌 병원에서 개막전을 지켜볼 동안 내가 한 경기만에 2골이나 넣은 게 그렇게 배가 아픈가? 어차피 샀던 금액으로는 절대 팔 수 없던 선수가 이제라도 제 몫을 다해주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의 일석이조 아니겠나? 지금의 경기력을 시즌 내내 이어갈 수만 있다면 새로운 영입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번 주말 맨시티 원정에서도 시원하게 한 골 넣어줄 수 있겠지. 뭐 상대가 승격팀 벌리였기에 득점이 조금 수월했던 것도 없지 않지만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시저스키라면 맨시티 역시 막을 방도가 없지 않겠나? 이 타이밍에 에제까지 영입해 좌측에서도 양질의 크로스를 올려준다면 도중에 말 끊어서 미안하다만 이걸 어쩌지? 아스날이 에제의 하이지킹에 성공하며 로마노의 히어리고까지 떠버렸는걸.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사비뉴는 몰라도 에제만큼은 무조건 영입할 수 있을 거라면서요? 아이 내 딴엔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6천만 파운드에서 살짝 깎은 오퍼를 제출했는데 아스날이 이것들이 갑자기 끼어들어 정확히 6천만 파운드의 비드를 했지 뭐람. 아스날이 에제를 낚아챘다면 기껏해야 하베르츠의 부상 공백을 메꾸는 용도였을 텐데 무려 손흥민의 대체자를 구해야 하는 토트넘이 그까지 돈 좀 아끼려 다가 다른 팀도 아니고 라이벌 아스날한테 빼앗겼다는 말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토트넘행이 매우 유력했기에 부랴부랴 에제를 그리던 반스 역시 적잖이 당황한 상태이며 그래도 이적 시장이 닫혀버린 건 아니고 하니 얼마가 됐든 사비뉴만큼은 무조건 눈앞에서 에제를 뺏겨버린 협상 기술로 팔지도 않겠다는 사비뉴를 데려오시겠다고요? 차라리 샬샬이 형이 리그 득점왕에 오르겠다는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셉셉이 너 말 잘했다. 에제고 사비뉴고 토트넘에 온다 해도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확실치 않은 마당에 실패를 딛고 성공의 문턱에 올라있는 나 히샬리송을 조금 더 믿어보는 게 낫지 않겠어? 지금 토트넘에 가장 필요한 선수는 흥민이 형을 대체할 레프트 윙이란 건 못 들었어? 그러는 너야말로 내가 원톱은 물론이고 양측 윙어도 소화할 수 있는 맞는 공격수라는 거 몰라? 내키진 않지만 솔랑키한테 원톱을 양보하고 나 히샬리송을 좌측으로 돌린다면 한 경기 반짝 활약에 그마저도 스트라이커로 뛰었으니 가능했던 거지. 스프린트와는 거리감은 샬샬이 형을 주전 좌행으로 쓰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벤치나 달구는 주전자로 쓰는 것보단 주전 좌행으로 쓰는 게 100배 1000배 낫지 않겠나? 까놓고 말해 사비뉴나 호드리구나 토트넘 사정이 절박한 걸 알고 있다면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갈 테고 만에 하나 영입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현품만큼은 토트넘 최강인 나 히샬리송을 믿어보는 게 최선이란 말이지. 개막전부터 멀티골을 터뜨리며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토트넘의 넘버9 히샬리송. 구독자 여러분께선 제가 이번 시즌 몇 골이나 넣을 거라 예상하시며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몇 등이나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